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방이 끝나면 또 유튜브 연장 방송입니다. JB타임도 진행이 되니까요.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사가 수상한 경로로 우회 협찬금을 받은 정황을 검찰에 포착했다고 합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최근 이제 국민일보의 사업부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김건희 씨의 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가 지난 2017년 말에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를 기획하고요. 이 유명 게임 업체인 컴투스와 게임빌에서 이 행사에 협찬을 한 정황이 의심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게임 업체들은 국민일보에 5천만 원을 협찬했는데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은 코바나 컨텐츠로 갔다라는 거였는데요. 검찰은 이들 업체가 실제로는 국민일보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를 후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이 코바나 컨텐츠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지난해에도 이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또 다른 전시회 협찬사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국민일보였던 거잖아요. 네. 그죠? 네네. 코바나 컨텐츠는 그러니까 전시 저걸 대행을 했던 그렇죠. 거죠. 기획사니었을까요? 그럼 보통 협찬을 받을 때는 주최사가 협찬을 받잖아요. 그렇죠. 주최사가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좀 누가 봐도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이게 중간에 주최사는 10% 정도,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만 이제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실제 전시하는 코바나 컨텐츠는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방어막 아니면 중간에 좀 모르게 하는 그 정도로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컴투스나 이 게임 업체 등에서 직접적으로 줄라 그랬는데 중간에 그냥 여기 거치고 간 것이 아니냐. 막 그렇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하고는 거의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반대죠. 예. 거꾸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또 파트너가 언론사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가 뭐 어느 정도의 규모 그 회사 뭐 규모인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사를 상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것은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또 다른 전시회 파트너도 연합뉴스였던 걸로 제가 보도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것도 언론사라 통신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가 이제 궁금한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게임 업체하고 이 게임 업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니면 협찬을 하게 된 이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시에 또 서울중앙지검을 지검장을 할 때니까 연관성이 있는지, 또 언론사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협조를 했는지. 아니 그리고 더 궁금한 건 게임 업체하고 이 전시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놀랍습니다. 뭐 게임 업체 사장이 되게 전시회를 좋아하는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할 때 연관성이 있을 때나 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그 무슨 이제 홍보 효과가 있다든지 그렇죠. 뭐 한다든지 어떤 나름의 회사 입장에서 뭔가 이익이 있어야죠. 회사가 뭐 개인 회사가 아니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을 아마 이제 검찰에서 들여다볼 겁니다. 이른바 우회 협찬이에요. 사실 협찬을 바로 하고 싶은데 언론사라는 걸 중간에 낀 다음에 협찬한 격이 되는 거고, 네. 예컨대 이제 이게 뭐 검찰 아마 제3자 뇌물 등등으로 볼 것 같아요. 대가성이라든지 연관성을 지금 추적하고 있고, 또 말씀대로 국민일보나 뭐 그 언론사는 왜 중간에 이렇게 이걸 껴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전시회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한 거였는데 이제 이거를 원래 검찰이 보고 있다가 관계돼가지고 국민일보까지 추가로 이번에 수사를 넓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연합뉴스가 지난해에 공동 주최한 전시회도 조금 이제 의아했던 게, 일단 뭐 물론 언론사가 이제 수익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 뭐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연합뉴스가 관련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행사를 벌인 경험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될 무렵쯤에 관련해서 기업 협찬이 급증했다, 약간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혹시 관계가 있어서 뭐 특혜성이 일종의 뇌물성이 아니냐? 그거는 이제 연합뉴스 전시회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보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물론 이제 연합뉴스 측 이제 기자협회 보도를 보게 되면 연합뉴스 측에서는 뭐 오히려 코바나 컨텐츠가 국민일보 등과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전시를 치른 경험이 있으니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이렇게 잘해는 기획사구나 해서 나섰다 이런 관계자 멘트를 전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좀 더 넓히게 되는 그러니까 좀 연쇄적인 그것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갖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사를 아무튼 통해서 뭐 이제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좀 이상한 상거래인 것만. 네, 뭐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게임 업체가 이상하다라고. 협찬했고 중간에 언론사가 있다. 뭐 일반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이유를 이제 밝힐 수 있는 건지는 수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오늘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는 네, 날이죠. 10시 반부터 열립니다. 오늘은 결론이 날까요? 아, 근데 증인 신문을 다 하는 걸로 원래 이제 8명이죠, 예, 8명.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만 신문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특별 변호인 측의 신문도 다 받기로 했거든요. 네. 1인당 1시간 이상 소요가 된다면 음, 글쎄 물리적으로 오늘 다 될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정한준 교수가 어떻게 진행하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아마 물리적으로는 하루 정도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지. 오늘 결론 내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윤석열 총장 측이나 법무부 측이나 어쨌든 오늘 결론을 내자라는 그렇죠. 쪽이 그런- 이제 좀 방점이 찍혀 있긴 네.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과연 그러면 가능하겠느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좀 오늘 상황이겠죠. 결론이 안 나오면 또 이제 한 최소 5일은 보장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 5일 뒤에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걸 이제 협의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5일을 지킬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날짜를 그러니까요. 잡을지 네, 뭐 이거는 뭐 그 기다려 보는 거 외에는 좀 봐야 될 방법이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결과가- 진행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사 술접대 의혹 폭로 하루 전에 검사와 나눈 실제 대화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JTBC는 해당 녹취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보석 의견서나 증인 출석 문제를 검사와 김봉현 씨가 상의하고 또 검사실 전화로 김 씨가 부인과 사적인 통화도 포함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구속된 피의자와 검사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대화로 보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대화는 지난 10월 15일에 서울 남부지검 조사실에서 있었던 대화였고요. 이제 보석 요건에 대한 김 씨의 부탁에 검사는 처음에 지금은 마음대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다가 뭐 그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뭐 서로 있으니까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마지못해 수락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실 전화로 부인과 안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고요. 명분은 조사 확인이었지만 이제 1분 남짓한 이 전화가 실제로는 편의 제공에 가깝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6개월간 검찰에 충성했다.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라면서 이렇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수처가 출범을 하면 이 녹취 파일 전체를 제출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JTBC 보도한 거 그 녹취 이제 보도한 내용을 네. 들었는데 이것도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게 이게 어떻게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같이 수사하는 듯한 뉘앙스의 네. 발언들이죠. 어떻게 보면요. 물론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보석 의견서를 유리하게 써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고 통화 역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사 목적이었던 거지 이런 개인 차원에서 배려는 아니었다. 아니 어제 이런 식의 그 주장이었거든요. JTBC가 틀어준 그 부인과의 통화 내용 보면은 그냥 뭐 나 잘 그렇죠. 있어 뭐 이런 얘기던데 무슨 뭐 그게 그 수사 목적이에요? 한마디 있긴 있잖아요. 그거 전에 부탁한 그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한마디 걸쳐 있긴 사실은 한데 이건 뭐 저희도 뭐 변호인 하면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피의자들이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무섭죠. 조사 받는 게. 네. 또 하나는 밖에 나가는 걸 또 되게 또 좋아합니다. 네. 구치소 안에 있는 것보다는 네. 최소한 뭐 공기도 쐬고 받고 더 좋은 거는 검사실에 가서 뭐 커피를 받는다든지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 보도에 따르면 스시 그 초밥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좀 좋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좀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어느 정도 뭐 이건 피의자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인 정도로 간 건데 다른 사람 조사 관계에서 네. 가서 편의를 제공받고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보석 신청을 검찰이 합니까? 맞습니다. 신청은 피의자가 하는데요. 네.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보석 허가 결정 주체는 법원이죠. 법원에서 하는데 검찰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예. 그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걸로 좌지우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검찰에서 유리하게 만약에 보석 허가 의견을 써줬다고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무튼 뭐 참고인 신분이든 피의자 신분이든 보석 요청을 하면 단칼에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왜 검사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거예요. 예. 수사 관행 중에 하나였어요. 뭐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약간 다른 어떤 뇌물 범죄는 잡는 거는 유일한 방법이 그 진술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좀 봐주는 것처럼 편의를 제공하고 그 진술을 받는 그런 방식의 특수사를 계속 해왔었고 이 김봉현 회장 수사도 그 수사의 좀 연장선상이 아니었나 쉽게 지금 하면 이제 보도상으로 그 봤을 수사에 때는. 협조해주면서 나오는 이제 어떤 그 거래 행위였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청탁이 아니라 요청이었다. 뭐 지금 선거래에 따른. 확인은 안 됐지만 네. 지금 전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보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뭐 더 확인이 좀 돼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것 뭐를 주고 피해자가 뭐를 좀 받는 뭐 그런 좀 상황으로 좀 보여요. 거기에 이제 김봉현 씨 쪽에서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던 검찰이 그렇게 숱하게 이제 불려나가서 네. 협조를 했고 그래서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나온 장면이다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검사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 그러면 이래 나올 수가 없죠. 검사가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주된 포인트는 공수처 출범하면 이 모든 자료를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네. 거잖아요. 김봉현 씨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씨의 집 임대인이 최근 퇴거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주택의 집주인은 임차인인 조두순 씨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요. 조두순 씨의 아내는 지난달 중순쯤에 지금의 집에 2년간 거주하는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도 지난달 말에 마쳤다라고 합니다. 집주인 측은 계약 당시 이 세입자가 조두순 씨의 아내라는 점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조두순 씨의 아내 측은 갈 곳이 없다라며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인근 주민들은 물론 같은 건물의 세입자들까지 이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두순 씨에 대한 불안과 우려도 상당하고 또 조두순 씨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이 대거 몰리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튜버들이 또 한밤중에도 고성 및 욕설을 하거나 인근 주택을 무단 침입하고 또 경찰을 조롱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연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두순 씨의 부부는 현재 외부 출입을 삼가고 있고 경찰은 경찰관 1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인근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이제 그 유튜버들의 소란은 어제 저희가 이제 비컨 뉴스 시간에도 네. 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집주인은 방빼라고 했는데 못 빼. 네. 그랬다는데 지금 임대차법에 따른 방법이 못 없습니다. 빼죠? 네.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뭐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취소가 있어요. 네. 예컨대 객체 차고. 네? 이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너무 큰 착오를 일으켰다. 조두순인지 모르고 임대차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해 달라라고 요청을 그게 어디- 법적으로 사유로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죠. 아주 중요한 착오야 되고 예. 객체 계약 당사자 착오는 큰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민사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못 빼 버티면 방법이 없다라는 방법 거죠.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차 뭐 보호법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조두순 씨의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그 전에 집에서 계약이 만료가 되고 지금 집으로 오기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집을 구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본인이 누구의 아내인지 뭐 밝히는 게 의무 사항은 또 아니니까요. 뭐 본인 명의로 그렇죠. 계약을 그렇죠. 하는데 가족 관계를 고할 이유 의무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보증금 500에 이제 월세 얼마 정도 해가지고 이 집을 계약해서 지난달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제 한 달 정도도 채 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마 임대인이 퇴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사실은 엄밀하게 부탁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떤 강제성을 띌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다른 같은 건물의 세입자들까지 지금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 어떻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참. 그렇죠. 참 애매하게 돼버려서 이렇게 시끄럽고 네. 별의별 일이 다 생겼는데 참 처음부터 좀 재판이 좀 또 아쉬운 얘기지만 아니 좀 약했지 도대체 않았나. 이 성범죄자 한 명 때문에 이 난리가 뭡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집주인은 집주인대로 지금 그 가슴앓이 하고 있는 예. 거고 같은 세입자들은 또 얼마나 그 불안하겠습니까? 시민들은요. 그 옆에 있는 또 그러니까 시민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또 주민들. 얼마나 복장 터질 것이며 네. 또 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경찰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자꾸 계속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지만 그 12년 전에 판결이 참 아쉽죠. 뭐 버스 지나가도 한참 전에 지나간 거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근데 만약에 조두순 씨 부부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이 또 집을 똑같은데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관련해서 경찰들도 그렇고 행정 시스템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감시 체계를 이렇게 안산시는 갖춰놨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또 어디로 이사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인 거고. 또 그 도시가 네. 그 지역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쵸, 또 그쪽에서도 똑같은 또, 일이 네. 또 반복되는 거거든요. 거기 또 유튜버들이 몰릴 거고. 아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조두순이 잘못하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지만 예. 어쨌든 간에 사법 체계로 처벌은 다 받은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예. 아는데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불안하니까 예. 결국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현실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법에 기초해서 그 동원될 수 있는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할 수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에 간극이 참 크다. 네. 이 점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무기력하네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